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스트 더 뉴스 그러니까 그곳에서 팟캐스트 하고 있는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도 저희가 살짝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인터뷰한 내용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 저스트 더 뉴스 측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은 트럼프 독트린 2.0을 발표한 셈이다. 바이든의 아젠다들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들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에 따라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다,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하원에서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하원 숫자를 가져오느냐가 문제이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서 상원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미치 매코넬이 이끌고 있는 상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선거 결과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개표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하죠. 근데 한간에 이제 많이 떠돌고 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장으로 이번에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이 다수당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맷 게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었습니다. 게츠 의원의 아이디어가 이 현실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은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하원 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원 하원 의원 중에 하원 의장이 나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오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외부 인사가 하원 의장으로 추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원을 공화당에 장악을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 의장으로 추대를 하자.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냐 하면은요. 요즘 근래 들어서 수정헌법 제25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소리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것 아니냐, 과거에 병력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팟캐스트 본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수정헌법 25조가 무엇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담당 의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돼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커 칼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수정헌법 25조가 발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이 될 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그 아랫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하는 겁니다. 그 서열 1위가 이제 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부통령도 자격이 없다 밀어내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서열이 하원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25조를 발동을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몰아내고 하원 의장으로 추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건 맷 게츠 의원 쪽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만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판을 꺾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들은 유권자 아이디도 없고 경찰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성역 도시를 만들고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세금을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너지 독립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일이다. 종교에도 나쁘다. 수정헌법 제2조에도 나쁘다. 오일값, 석유값에도 나쁘다. 이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많은 일들을 그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아젠다를 뒤집는 작업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은 이번 3월달 인플레이션 집계가 통계가 나올 때에는
전년 대비 10%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석유와 가스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교통에서 식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석유하고 가스 생산은 더 빠르게 늘려놓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해결책이다. 에너지 생산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은 너무나도 단순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후변화에 너무 막 목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거의 종교 수준이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 지구에 종말이 온다. 예. 이렇게 아예 믿고 있는 사람들. 이제 시간은 9년도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인류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종교 집단처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유가 남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땅 밑에 석유가 그냥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캐내가지고 쓰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건 캐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오히려 지금 풍력발전소 지어라. 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지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가스값 올라가지고 자동차 끌고 다니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럼 전기차 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석유가스 생산 늘리면 된다. 뭐 셰일가스 그 프래킹하는 거 그것만 허가해줘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환경론자들이 뭐 환경이 나쁘다라고 계속 반대하고 있긴 한데 환경평가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래킹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 과거의 기술과 달리 최근에 나와 있는 신기술은 그런 문제를 많이 최소화했다. 이렇게 환경평가 보고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들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석유만 판에서 에너지 독립만 다시 되찾아 놓으면 이런 그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그 원가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국가들이 불법 체류자를 회수할 때까지 해외 원조 보류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법 이주민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는 거죠.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미국 가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지금 목숨 걸고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나라들을 다 방문했었습니다. 뭐 엘살바도르라든가 뭐 과테말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방문을 해서 들은 이야기는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 나라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받아주니까 가는 거다. 니들이 안 받아주면 안 간다. 이 얘기를 듣고 왔던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미국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 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갖다가 수천억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거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지금 해외 원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오지 말라라고 해외 원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강도가 와가지고 총 들이밀면은 나는 죽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자발적으로 주머니에서 다 꺼내가지고 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즉시 국경 봉쇄하고 해외 원조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그 나라가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정치인들이 바뀌어야지 미국에서 원조해 준다고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십시오. 실제로 살아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냐 이겁니다. 한국은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게 바로 한국인들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생기게 만들었던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꿈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나한테 온다.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미국에서 아무리 돈을 갖다가 원조로 해줘도 원조의 돈 가지고 그냥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들 배 두들거리고 있는데 쓴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정치가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원조 다 끊어버리고 국경 다 봉쇄해버려야 된다. 안 받아주고 그리고 원조도 안 해주고 이래야 저들이 정신을 차린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라들이 정신을 차려서 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줘야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어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다 팽개치고 도망쳐버렸죠. 미군 나간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범죄자들을 찾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보류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먹히는 거다라는 걸 본인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각 나라 온두라스라든가 뭐 이런 나라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더니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한테 그러면 원조 끊겠다라고 협박을 해야 되느냐? 안 그랬다가는 지금 지들만 끼리끼리 그냥 막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네 미국에서 갖다 준 돈 다 자기네 배 채우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는 순수하게 열심히 살고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범죄자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그걸 지금 통제할 수가 없다. 이놈이 지금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모델로 한 선거 무결성 캠페인.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바이든 아젠다를 뒤집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투표자 아이디를 의무화하고 있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주의 투표법을 모델로 해서 투표율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다. 텍사스에 훌륭한 법이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속일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늪에 빠뜨려야 한다. 플로리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잘한 이유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조지아주도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선거 청년법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전선거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벨롯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롯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있고 부정선거 문제가 분명하게 제시가 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에서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한 강력한 청렴성 법들이 추진이 됐는데 왜 조지아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선거 무결성, 선거 청렴성 이런 것과 관련한 선거법 개정, 개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계 안정과 중국을 위한 나토라는 부제목이 또 달려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 집회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못 일으켰을 것이다.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한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과정을 보고 야 이거 완전 개판이구나. 당나라 군대가 돼버렸구나 하고서는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공격해도 우크라이나 우리가 쳐들어가도 미군이 얻지 못하겠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착각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수라기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푸틴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던 것, 예리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지적 내용이 뭐냐면, 하지만 푸틴이 간과한 게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단한 저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계속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펼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나라 지키겠다라고 결사항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은 그 강도를 어느 정도는 저항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푸틴이 잘 모르고 갔던 것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 죄송합니다. 중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출범한 쿼드 동맹을 기반으로 태평양을 위한 나토를 창설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의 나토가 임무를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쿼드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그리고 지금 인도가 이 쿼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쿼드가 미국의 그 군사 전선이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부였던 것을 갖다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한 걸음 앞으로 탁 걸어 나오죠. 이게 결국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선을 만들게 되는데, 인도 태평양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인도, 예, 그리고 일본, 대만, 그리고 호주, 이 나라들이 이게 꼭 필요한 인도 태평양 전선의 이제 핵심 축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한국이 과감하게 뛰어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과감하게 하지 못해 왔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하고 다닐 때에는 여기 가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걸 저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정선이 약간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쿼드가 결국에는 나토와 같은 그런 아시아 지역의 나토, 유럽에는 나토, 그다음에 아시아에는 쿼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나토가 오히려 확장할 수도 있다, 임무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그동안에 회비도 제대로 안 내고 뭐 빌빌거리고 있던 걸 가서 회비 4개, 밀려있는 회비들 막 4개 만들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잘했다라고 저 이제 스스로 칭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가 돈이 많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이고 뭐 이렇다. 이제 결국은 바이든 아젠다를 뒤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길들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을 압박하는 이 전선을 펼쳤던 것,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쿼드 자체에 지금 의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나토를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인도 태평양 전선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 왔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나라다. 뭐 쟤네들이 뭐 독립하니 어쩌니 뭐 헛소리 치고 있지만은 어차피 중국은 하나였다. 계속 그런 입장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홍콩 먹은 것처럼, 홍콩을 자기네 통제권 안에 둔 것처럼 대만도 직접적인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 아래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이 펼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선을 깨겠다라는 이야기. 인도 태평양 전선을 깨게 되면은 가장 위협받게 되는 나라는 사실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갑자기 양쪽으로 끊겨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극동 지역은 워낙에 정신없는 지역인데다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은 거기서 점점 발을 빼왔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는 지금 또 의지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나마 일본, 대만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대만을 점령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인도가 정말 그 예전에 중국을 깨어나지 않은 잠자는 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인도 시장이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도와의 관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또 중국과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을 계속 하고 있죠. 국경 문제 때문에. 국경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쟁을 벌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어차피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하면 대만을 중국이 먹는 순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이 다 깨지면서 아예 그냥 미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제대로 된 리더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거 좀 과대평가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그리고 서방 그 나토 회원국들한테 좀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걱정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평화협정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성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도 지금 대만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중국을 얼마만큼 압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놓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손잡고 미국의 지위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유 발언,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자유 발언의 문제, 발언의 자유 이런 문제들, 표현의 자유. 중간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희가 예전부터 예상해 왔던 바인데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됐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져야 그래야 2024년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백악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4년 임기를 분명하게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녀 임기 채우는 정도로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차라리 4년 동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차라리 국민들을 각성하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고 20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미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장 성가신 부분이 바로 언론들인데 언론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자꾸 가짜 보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놈 말을 들어야 될지 저놈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언론사들도 지금 균형감이 많이 그동안 깨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조직이 크고 영향력이 있고 좀 소식이 빠른 이런 좋은 언론사로서의 조직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전부 다 좌경화돼 버리는 그나마 팍스뉴스 하나가 좀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정도고 나머지 우파 언론들은 전부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좌파 언론들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SNS들, 빅테크 회사들까지도 이 취소 문화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언의 자유, 그다음에 그 언론, 제대로 된 언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요,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정말 대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온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깨어나는 국민들,
잠깐 좌경화된 생각으로 갔다가도 지금 나라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바이든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급진좌파들의 정책이 문제가 많은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다시 이 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공화당이 이긴다 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국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언론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뉴스를 듣는 청취자들, 시청자들 혹은 구독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다면 언론들이 글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언이서를 동원해가지고 속일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언론들이 헛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언론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좀 깨어나셔야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언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없다. 매우 나쁘고 매우 위험하다. 이번 선거는 이 나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공화당의 승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화당이 이겨야지만 나라가 뭐 어떻게 돼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급진좌파들의 정책이 나라를 망가뜨리다라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결정체, 그 결과가 바로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